현장 플러스 시간에서는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4개월, 한 5개월 정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새해가 들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계절적 비수기도 있겠지만 정부 규제도 좀 있다 보니까 요즘에 미분양 사태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직접 취재하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지난 하반기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좋다는 얘기 제가 앞서서 말을 했던 것처럼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분위기가 많이 얼어붙은 것 같아요. 네, 추워진 겨울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아주 크게 얼어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신규 분양 물량만 51만 가구가 넘었고요. 주택 거래량도 110만 가구 이상 되는 등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부동산 시장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값을 보면요. 4주째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또 수도권, 또 주요 신도시와 경기, 인천 등의 지역도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관망세가 그만큼 짙어진 분위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보고 처음에는 잘못 나간 건 줄 알았습니다. 네. 계속 0%인데 진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도 김혜수 기자의 그 리포트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분양 물량 쏟아지고 있다. 직접 네. 현장에도 다녀오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뉴스는 제가 네. 또 투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좀 분양 시장도 많이 꺾였나요? 저희 부 그 기자들이 지난 해 말 같은 네. 경우에는 매주 진짜 분양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예. 올해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1년 전보다 일단 50% 이상 늘어난 51만여 가구의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졌었는데 일단 이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정도 늘어난 가구를 공급하고요. 늘어난 15,000여 가구가 또 2월엔 지난해보다 2배 넘는 2만 1,000여 가구가 이렇게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1월에서 2월은 그 계절적인 비수기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 하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좀 상황은 불확실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좀 앞당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건설사들이 지난해 비교해 분양 물량을 적게는 20% 또 많게는 50% 정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51만여 가구를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약 한 33만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또 김혜수 기자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겁니다. 건설사 측에서도 지난해 연말에 좀 몰아서 공급을 하고 올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상이 됐었는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현상, 실질적인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좀 분위기가 다른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역시 서울 강남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은 그래도 아직 핫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은 6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 강남 재건축 분양 시장은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해 말에 분양된 반포 프로지오 서밋 또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가 분양가가 각각 4,040만 원, 또 4,240만 원으로 최고가를 이렇게 보였었는데요. 이 기록을 신반포 자이 아파트가 갈아치웠습니다. 모레죠. 오늘 20일부터 청약 접수에 들어가는 신반포 자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290만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건데요. 분양 현장 관계자 인터뷰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신반포 자이는 반포권역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뛰어난 편이고 교통, 쇼핑, 편의시설 거기에 더해가지고 교육까지 완벽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초 조합 측에서는 한 4,500만 원까지 분양가가 책정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요? 좀 시장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약간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4,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낮춘 걸로 그 조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네네. 한 평당 네네. 4,290만 원. 네. 사실 방송에서 평은 쓰지 않습니다만 네. 좀 더 실감이 되실 것 같아서 한 평에 4,300만 원. 정말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국적으로 안 좋은데 유독 서울 강남 재건축 분양 시장만 이렇게 핫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강남이라는 입지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네. 또 그런데다가 이제 배우 수요가 워낙 좋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강남 분양시장이 고분양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 반포를 비롯한 이런 그 배후 수요가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 데다가 일반 물량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희소한 소량의 물량만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중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 네, 이번에 분양된 신반포자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한 153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현장에서 듣기로는 이 조합원들이 아파트 계약을 하러 올 때 이제 자녀들은 일반 분양 물량으로 조금 이렇게 알아보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 그 투자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이제 강남에 오랫동안 거주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쪽에서 이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은 거죠. 여기에 그동안 강남 지역은 어떤 입지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가 않았습니다. 신규 택지 조성이 어려운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연됐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가 더욱더 노후화가 된 상황이죠. 이런 이유들이 더해지면서 강남 재건축 분양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 더 강세를 보일 거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이 강남 재건축 역시 뭐 반대로 뜨겁기도 하지만 약간 달라진 것은 이제 어떤 투자 개념보다는 정말 실거주자들 집중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점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물론 여기 한 곳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미분양 사태가 뭐 벌써부터 번지고 있는데요. 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전보다 50%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미분양 가구가 한 5만 가구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특히 뭐 용인, 동탄, 김포, 파주 등 경기도 지역의 경우에는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 말에 동탄의 한 그 견본주택을 다녀왔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오픈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곳은 이제 분양률, 그러니까 계약률이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저 생각나는 게 그때 뭐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할인 분양 좀 네.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지금도 하셨었잖아요. 뭐 중도금 무이자, 예. 발코니 확장도 무이자 뭐 이런 식으로 파격 혜택들을 이제 내놓고 있죠. 브랜드 네. 아파트인 경우에도요. 네. 이 때문에 최근 분양 현장에서는 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계약률 50%만 돼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100% 계약률은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미분양에 대해선 정부는 일단은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미분양 규모가 장기 평균치인 7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준공후 미분양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면서 우려할 만한 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각종 규제와 또 공급 강행 우려가 더해지면서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률이 뭐 100%는 꿈도 안 꾸고 50%만 돼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문제를 타개할 만한 대책이나 방안을 내놓는 것이 정부 입장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